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관들이 게임주를 집중 손절하면서 지수가 투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평가된 과열주들은 깊은 조정을 받는 반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찾아내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은 상승하거나 혹은 아주 좋은 매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정부 정책 수혜주 인텔의 대반격 중심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 탑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 영상에 반영을 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서 CPI 발표 이후 한 차례 상승 반전 세게 했었던 미국 증시가 루나코인과 같은 크립토 시장의 붕괴와 함께 성장주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관들이 게임주를 집중 손절하면서 지수가 투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평가된 과열주들은 깊은 조정을 받는 반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찾아내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은 상승하거나 혹은 아주 좋은 매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정의 끝은 거의 다 와갑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종목들 끝까지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섹터, 원자재 섹터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주로 DY 파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급락장에서도 장중 6% 이상 급등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한번 상승하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년 만에 새로운 서버향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하면서 가장 큰 실적 급증세를 보일 종목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이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정부의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정책 어떤 정책이냐? 신정부 핵심 정책인 원전 사업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태광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태광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과거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하면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태광이 드디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이 만드는 제품은요, 관이음새라고 해서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액체나 기체가 흐르는 곳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같은 플랜트에 대량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태광은 실제로 원전 플랜트에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광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기자재 중 하나인 특수합금으로 만든 대형 강관 생산을 시작한 바 있다. 또 밑에 보시면은요, 생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산 부지 확보와 생산 설비 투자를 완공해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구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나온다. 성장성들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피팅 제품들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바로 유조선, LNG선 이런 곳에 들어가겠죠.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고 나서요, 이 피팅 제품을 통상 6개월 정도 뒤에 발주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 랠리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주식성공TV 카톡방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관련주로 현대 에버다임과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장중 15%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내시고 이제는 실제 LNG선 수주와 함께 성장하는 태광과 같은 저평가 우량주를 차분차분하게 계좌에 잡아가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테마주들보다 더 기대가 되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시장에서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최근 투자하고 있는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원자재, 특히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석유화학업체 옥시덴탈뿐만 아니라 쉐보론 주식을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이 앞으로 상당 기간 에너지 분야의 성장,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태광과 같은 피팅 업체들은 수주 규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주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4월부터 기관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 바빴는데 이 태광은 기관에서 저점에서 계속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 상당히 좋죠. 기관에서 40만 주 매수하면서 차트가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광의 차트를 보시면은 단순하게 급등락하는 모습으로만 볼 수가 있지만 요거를 조금 줄여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고점을 치고 2021년 7월 20일 날 나왔던 고점을 치고 나서 이렇게 하락 추세대, 아주 긴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4월 5월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가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224일선 안착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저항 맞았다가 대량의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거래량 보시면 이게 기관 쪽에서 40만 주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5월 달에도 지수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연이어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광의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 흐름들 보시면 과거의 영광 44,500원 여기 있던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봉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3년 만에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죠. 월봉에서 정배열인데 일봉에서조차 11선, 21선, 61선 그리고 224일선까지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1월달의 고점부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노립니까? 여기 지지선 돌파 나온 다음에 11,000원대 지지하는 요 지지선까지 전후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고점대 여기 보시겠지만 12,000원대 보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짧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3,500원 작년에 나왔던 고점을 1차 목표가로 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한번 가지고 가보고요. 조선업종이 슈퍼 수주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3,500원이 끝이 아니겠죠. 15,000원대에 2018년도 고점부를 돌파하는 흐름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태광은 현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뉴스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연기됐던 인텔의 새로운 CPU가 출시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CPU는 엘더레이크 하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굳이 DDR5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인텔에서 서버에 주로 쓰이게 될 새로운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하면서 일반 PC용이 아닌 서버용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버의 메모리는 무엇보다도 전력 소모량이 낮아야 하는데요. DDR5 메모리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대까지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탄력이 좋은 종목들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종은 바로 테스트 쪽 소켓과 장비 업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덕전자와 심텍과 같은 기판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차로 소켓 업체인 ISC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는요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불량인지 아니면은 불량이 아닌지 정상 제품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소켓에 넣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켓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ISC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미 애플까지 납품처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ISC가 주가가 오르는데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애플 쪽에 납품한 업체,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업체를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가 ISC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ISC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시장에서 애플을 새로운 매출처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면서 신규 대형 매출처가 또 하나 생긴 거거든요. 통상 메모리가 세대를 지나는 초기에는 불량률을 잡기 위해서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IS의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급증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수급을 보시면요, 매일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달 들어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일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포트를 비웠던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매수에 좀 동참을 해가지고 포트에 ISC도 하나 편입해 놓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ISC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 흐름들이 꽤 나왔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월달 초에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번 뛰어 올렸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고점부 매물대를 전부 다 제압하는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눌림목 주고 나서 쌍봉을 치고 내려오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어디서 버티고 있습니까? 전에 나왔던 고점부가 지지선이 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죠. 지금 34,000원에서 33,000원대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 흐름들 보시면 아주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대 상단에 맞고 내려왔다가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실적 개선세가 크지 않을 때는 추세대 중심부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DDR5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항을 받고 바로 다시 상단까지 올라갔고요. 내려왔지만 곧바로 다시 추세대 상단까지 밀어 올려 붙이는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양봉의 하단부 주가 급락,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 34,000원에서 지지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34,000원을 전후로 해서 차분차분하게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고점 때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매출뿐만 아니라 인텔의 매출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2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추세대 중반에서는 매수, 그리고 고점 요 추세대 맞았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ISC는 관심권 놓고 한번 편입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